이제 업력이 그렇게 길진 않다 보니까 매장에서의 뭔가 확보해야 될 것들이라든지 눈앞에 뭐가 있어야 그거를 리뷰를 등록하든 뭘 하고 참여를 하는 그쵸. 그런 것들이 되는데 고민하는 기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냥 해보면 되는데 그냥 해보면 되는데 네. 지금처럼. 저는 진짜 진정성 있게 일을 하고 싶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무이 스튜디오의 이치원입니다. 오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하시는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, 현직 자영업자 대상으로 마케터를 이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마케팅 전략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, 오늘 함께 해주실 게스트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무이 코퍼레이션 일을 사랑하는 남자, 빨간 맛의 남자, 네, 김다감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그럼 혹시 그 어떤 마케팅 업무를 좀 담당하고 경험하고 계신가요? 사실 회사에서 시킨 거 하고 있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농담이고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그 네이버랑 인스타그램 채널 위주로 좀 광고 기획이랑 실행하고 있고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. 예. 좋습니다. 그럼 자영업자들 이제 마케팅에서 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요소는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? 이게 다 어렵죠. 다 어렵죠, 네. 진짜.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어려운 거 네.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업장에 맞는 마케팅을 모르신다라는 게 제일 문제고,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한 물론 요즘은 이해도 있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그렇죠. 업장에 진짜 적합하지 않은 형태로 광고를 해서 실제로 비용을 좀 낭비하고 계시거나 그런 경우도 좀 많이. 그러니까 있던 것 그런 같습니다.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마케팅이 제일 필요한 업장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네. 뭐 컨설팅석으로 이제 만나게 됐었을 때 오히려 자기는 필요 없는데 나 괜찮은데 근데 한번 안 잡았어 예. 이러신 분들도 사실 없진 않았어요 저희가. 사실 약간 그런 느낌이죠. 이제 병원 가가지고 나 아픈데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굳이 병원까지 예. 가서 예. 어. 조금 당황스럽습니다. 그럴 때는.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본인이 문제인 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. 제가 봤을 때 저도 제 문제를 모르거든요. 그쵸, 저도 예. 마찬가지긴 합니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보통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됩니다. 예. 그래서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네. 좀 제3자 눈으로 봤을 때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. 그건 네. 진짜 너무 공감해요. 저도 이게 뭔가를 하다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사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남의 눈에서는 뭐 그렇지 않다 했었을 때가 있거든요. 또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너무 많은 거예요. 사실 너무 많고 오늘도 그런 좀 피드백을 받은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없나요? 한 가지 네. 너 왜 그러냐 그냥 너 왜 이렇게 하냐. 혹시 직원이 그렇죠.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아닌 경우도 있는데 제가 한번 해드려.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음, 뭔가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집중을 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좀 멀리서 그러니까 더 넓은 시야에서 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다 네. 보니까 뭐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혹시 그 진행한 마케팅 중에 좀 가장 좀 성공적이었던 경험이 있을까요? 너무 많죠. 예. 가장 한 가지만 가지만. 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한 진짜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낸 매장들도 있고 조금 저도 인상 깊게 남았던 그 매장이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실제로 이런 거에 좀 되게 진취적이셨고 네. 진짜 질문을 폭격을 하셨어요 저한테. 어. 예, 그랬던 매장인데 작년 6월 달에 저랑 진행하셔가지고 원래 평균 매출은 8천에서 1억 초반 나왔던 매장인데 원래 또 매장 규모도 있고 좀 잘 나왔던 매장이니까 근데 거기서도 사실 규모가 있다 보니까 네. 지금 한 6개월 정도 진행하시는 동안에 얘기도 많이 했고 개선도 진짜 많이 됐어요. 매장에서도 많이 바꿨고 실제로 매장에서 개선할 점들도 같이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네. 약 한 250%? 네, 2억에서 2억 5천까지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.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. 2천이나 3천에서 250%랑 그렇죠. 1억에서의 예. 250%는 되게 느낌이 많이 2천에서 다른. 3천은 사실 진짜 매장의 그거에 따라서는 300%까지도 막 7, 8천, 9천 막 이렇게도 오른 찍기도 경험이. 하니까. 네. 그렇죠. 그렇게 사실 총 수치로 봤을 때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.
그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 제일 많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실 뭐 거죠. 성공적인 사례라고 한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요소가 또 있을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매출적인 부분에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아, 그쵸.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어떤 요소가 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세요? 일단 뭐 안 중요한 거 없이 다 중요하긴 한데 일단 검색했을 때 SEO 최적화가 좀 잘 돼서 매장 관련된 키워드에서는 좀 노출이 다 잘 됐고 실제로 아, 고객분들이 눌러볼 수 있게끔 좀 사진 세팅이나 이런 것들 매장에서 아, 좀 강조하고 싶은 뭐 그런 포인트들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포인트들 또 잘 느껴질 수 있게끔 사진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었고 실제로 리뷰수나 이런 것들도 처음에 정말 적었지만 또 많이 쌓기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분들이 아 여기가 진짜 잘하는 집이구나 또 궁금증을 좀 유발해서 리뷰나 뭐 블로그도 보고 그렇게 방문으로 좀 이어졌던 그럼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어쨌든 방문도 직접 하셔가지고 아 보셨다고 그렇죠. 하셨는데 어떤 게 가장 눈에 들어왔고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피드백을 받으셨어요? 일단은 이게 뭐 사실 브랜드를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네. 그 업체가 본질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네. 타겟하는 타겟층이 명확했습니다. 그리고 음, 대신에 어 이제 업력이 그렇게 길진 않다 보니까 네. 매장에서의 뭔가 확보해야 될 것들이라든지 음, 또 실제로 소비자가 눈앞에 뭐가 있어야 그거를 리뷰를 등록하든 뭘 하든 하고 참여를 하는 그런 그렇죠. 것들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잘 안 되어 아, 그런 있었고 요소가 없었구나. 네. 예. 그리고 실제로 매장을 지나다니는 메인 거리 그 차도에 차가 유동이 많았는데 네. 매장이 되게 프라이빗하게 돼 있어가지고 밖에서 볼 음,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하. 그거를 좀 간판을 또 설치를 좀 권유하기도 했고 아 어, 저한테 온라인 광고 비용 투자하기 전에 일단 유동인구 잡아야 된다. 근처에 있는 사람 음, 먼저 잡아야 된다. 그래서 거기다 간판도 설치하고 하면서 실제로 양쪽에서 다 유입이 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매장에서도 음, 뭐 재방문 할 수 있게끔 또 열심히 또 진취적인 대표님이시다 보니까 아,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실제로 그 대표님이 또 소개도 많이 시켜주셨어요. 그래. 네, 진짜 성공적인 네 경험이었네요. 맞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러면은 그 혹시 자영업자가 당장에 조금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음, 일단은 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죠. 일단은 요즘은 쇼폼 컨텐츠나 이런 영상 컨텐츠가 너무 또 잘 되어 잘 되어 있으니까. 있고 하다 음, 보니까 뭐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거는 사실 매장에서 일단 하고 싶은 것부터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음,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가 보고 싶어 하는 거 이런 음, 것들을 좀 올려놓고 그 네. 다음에 진짜 영상으로 조회수를 좀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음, 그런 약간 후킹 영상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. 초반에 조금 음, 도입에 뭐 궁금하게 해가지고 빵 때렸는데 공이 날라오면서 그렇죠. 나오는 갑자기 뭐 피자 네, 나온다든지 뭐 햄버거 나온다든지. 그런 네. 영상들을 좀 해서 좀 조회수를 이끌어내고 실제로 그거에서 내 매장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 음, 위에 상당히 그러니까 그런 깔아놓으면 게 또 트래픽으로 또 이어져서 또 그럼요.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. 근데 결국 그런 트래픽이 유입이 되더라도 아까 말했던 저희는 네이버가 좀 잘 되어 있어야 구매까지 음, 일어나기가 좀 좋다. 그쵸. 그런 구조들을 좀 잘 해놓으면 음,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. 그럼 사실 뭐 비용이 들지는 않잖아요. 플레이스를 세팅한다는 거 어, 자체는. 조금 어떻게 세팅하냐, 기준점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. 아, 예를 들면 제가 진짜로 목표로 하는 게 프로리그라고 하면 프로 네. 수준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음,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진의 그 촬영도 퀄리티라든지. 퀄리티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상단에 노출됐을 때 혹은 뭐 고객분들한테 노출됐을 때 얼마만큼 유입을 시킬 거냐 이 목적에 음, 따라서 좀 비용을 분배하는 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. 근데 음, 일반적으로 뭐 잘 안 되어 있는 매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뭐 영상이나 이런 것도 요즘 너무 잘 돼 있고 메뉴 사진 예쁘게 찍는 법 그냥 음, 치면 유튜브에 영상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나옵니다. 그래서 그쵸. 그런 것들 참고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보는 거. 그리고 음, 실제로 우리 매장에 방문하시는 주 고객의 목적이나 그런 내가 제공한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좀 음, 상세하게 기재해 놓을수록 조금 좀 유리하게 좀 세팅이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요즘에 또 궁금한 점이 또 생겼는데 사실 네이버 플레이스 쪽에 이제 음식점들을 보면은 사실 사진이 좀 천편일률적인 것도 있고 막 보정이 엄청 세가지고
좀 누군가에게는 여기 되게 맛있겠는데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약간 그럴 정도의 보정이 심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 편이세요?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네. 사실 이건 사람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좀 얘기를 들자면 네. 그냥 나는 성형했어도 예쁜 게 좋아. 이런 거랑 그다음에 좀 나는 자연미인 화장 안 했을 때 예쁜 게 좋아. 약간 이런 거랑 이거는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네. 사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게 좀 더 먹힐까 내 매장에? 예를 들어서 내 매장이 좀 힙하고 좀 젊은 사람들이 올 만한 매장이야. 그럼 예쁜 걸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과하더라도 화장을 강하게 칠하는 게 낫고 아하. 예를 들면 조금 우리 매장은 3, 40대 고객층이 좀 많고 예를 들어서 좀 더 나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방문하는 매장이야. 그래서 아까 말했던 상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 실제 고객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거를 통해서 내추럴하게 할 건지 아니면 좀 과장하더라도 그렇게 할 건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그러면은 혹시 그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효과를 본 좀 사례가 있을까요? 너무 많은데 일단은 뭐 가장 좀 개인적으로 좀 뿌듯한 거는 지금 저한테 생일 선물을 보내주셨던 대표님이에요. 네. 실제로 뭐 명절 때 홍삼도 보내주시고 정말요? 네, 맞아요. 너무 좋았습니다.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네. 그 파주에 계신 캠핑장인데 네. 송도 8월 달쯤에 박람회에서 한번 뵙고 작년입니다. 작년 8월에 뵙고 그 뒤로 저랑 바로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하셔가지고 하시고 나서 네. 바로 또 최저가도 좀 잘 되고 해가지고 상위 노출이 또 됐습니다. 캠핑장, 글램핑장 뭐 이런 키워드로 다 상위 노출이 됐고 매출도 예약률도 뭐 사실 전년도 대비해 엄청 다른 매장들은 오히려 하락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거를 세이브하고 조금 늘기도 하고 막 이러셨다라고 좀 되게 흐뭇해하셨던 기억인데 금액적인 부분은 뭐 월에 뭐 3, 40선 30선. 그러면은 그렇게 적은 어떻게 보면은 비용,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이제 많은 비용일 수도 있겠죠. 근데 그렇죠. 데뷔했을 때 적은 비용으로 좀 마케팅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럼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? 일단은 기존에 좀 운영도 좀 잘 하셨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좀 있으셨어요. 그래서 저랑 또 소통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내 매장에 좀 적합한 이런 게 있을까 또 물어보시기도 많이 하십니다. 적극적으로. 네, 적극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질문들이 오면 제가 사실 물론 막 엄청 뛰어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객의 그 답변을 하기 위해서 또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창업 운영 경험이 또 그렇죠. 있으시니까. 있다 보니까 저도 진짜 매장에서 좀 더 도움되는 방향은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성장도 하고 거기에 진짜 적용도 하고 하면서 같이 시너지가 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동물들도 보면은 사실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인간은 한 명 낳지만 한두 명 낳지만 그러니까 많이 낳는데 그 중에서 어미로서 뭔가 새끼한테 젖을 물리는 게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. 다 물릴 수는 없잖아요. 갑자기 여기서 그런 얘기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적극성에 좀 차이가 중요한. 그렇죠. 그러니까, 저는 좀 거기에 좀 비유를 하고 싶더라고요.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막 적극적으로 나 이거 우유 줘라고 하는 새끼가 있는 반면에 그냥 가만히 꽁 하고 있는 가만히 있으면서 물려주길 바라는. 그렇죠. 그런 친구들은 결국에 또 말라서 죽는 경우도 많고.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은 거죠. 결국에 마케팅을 돈 주고 맡겼어 하면은 그렇죠. 사실 목이 마르면 우물을 파듯이 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진행한 거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많이 물어본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진 않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적극성을 좀 갖고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. 근데 사실 좀 그 한편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비용을 써서 그런 걸 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. 그쵸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대표님들께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. 왜냐면 내가 알고 있으면서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내가 알고 있음에도 이거는 이 사람한테 맡기는 게 나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보다 소통이 사실 가장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근데 이거는 저랑 그 클라이언트 분의 소통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소통도 진짜 많이 중요합니다. 실제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과의 소통도 너무 중요해졌죠. 그렇죠. 실질적으로
고객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정보들 잘 공유하고 뭔가 채널을 통해서 우리 매장의 음.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유하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피드백도 겁니다. 받고. 예, 피드백도 받고요. 아, 좋습니다. 그럼 혹시 적은 예산으로 실행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. 농담이고요. 일단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요즘은 제일 핫한 거 음. 당연히 쇼폼 영상이죠. 영상. 릴스. 아. 네.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컨텐츠를 근데 보여주는. 그걸 또 많이 어려워하세요. 맞아요. 영상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안 하시는 네. 거죠, 사실. 그쵸, 그것도 맞죠. 네. 어. 근데 저도 하기 힘들어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고민하는 기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그냥 해보면 되는데. 그냥 해보면 되는데 네. 지금처럼 그러니까. 네. 그렇죠. 이게 그냥 하는 거죠. 그냥 하는 건데 많이들 어려워하는 게 뭐부터 해야 되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뭐 성과는 나올까? 막 욕먹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런 걱정에서 다 비롯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생각을 저 욕 했는데. 먹어도 좋습니다. 네. 욕해 주세요. 저는 그게 성장의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왜냐면 고객이 하는 욕이나 피드백은 사실 저를 성장시키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자영업 했을 때 경험인데 네. 리뷰에 이런 부분들은 참기름 향이 좀 세서 좀 하마터면 좀 느끼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봤는데 별점이 3점이었어요. 좀 속상했죠. 배달이었는데 실제로 그런가 한번 또 테스트 해보고 먹어보고 이게 실제로 조금 저한테는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한테 맞지 않을 수도 만족하시는데, 있겠다. 대부분 사람들한테 맞는 네. 이제 조금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럴 수 있겠다. 그래서 그거를 표기해 놓기도 하고 실제로 그거를 조절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서 그분이 실제로 재구매까지 하셔가지고 또 이런 것들 이렇게 돼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. 그래서 이게 소통 아까 말했던 소통. 네. 역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럼 사실 뭐 마케팅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들은 사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체를 모르고 시작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. 대부분이 그렇죠. 사실 그렇죠. 어떻게 할지. 그때 이제 좀 먼저 해야 될 일이라면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이게 뭐 종목이 너무 많지만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게 사실 마케팅적인 관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내 사업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 매장이 있는 사업 아이템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체에 방문하시는 고객 연령층이랑 그 근처의 타겟들. 상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해운대 그 바닷가에 있는 네. 상권에서 뭔가 SEO를 통해서 맛집이나 이런 데서 노출을 시키고 싶은데 네. 이 육지 쪽에 있는 매장 예를 들면 좀 어디 놀러 가서 구매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홍보한다라고 하면 네. 그럼 적합하지는 않겠죠. 그리고 회사 상권에서 점심 장사를 안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겠죠. 그쵸. 또 사실 해운대로 가면은 해운대 갔었을 때 먹고 싶은 음식들이 사실 그렇죠. 떠오르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네.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닭갈비 프랜차이즈를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매장에 진짜 방문하실 수 있는 이 근처 상권에 대한 거기에서 실제 내 매장을 방문할 만한 포인트들을 만들어줘야 돼. 그들이 원하는. 그렇게 되면은 조금 그게 일단 시작이고 그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잘 알리는 것까지 좀 하면은 더 좋을 수 있겠죠. 그렇죠, 좋습니다. 그러면은 자영업 마케팅에서 이거는 진짜 꼭 하면 좋다. 꼽아보자면 사실 한 가지만. 너무 많은데 사실 다 해야 돼요. 자영업 힘든 거 아시죠? 다 하셔야 됩니다. 예. 여러분들 자영업 하지 마세요. 농담이고요. 일단은 진짜 아까 말했던 뭐 내 매장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뭔가 내 고객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타겟에 맞는 그런 그 플랫폼에 좀 먼저 날카롭게 그 소비층을 먼저 확보를 하는 게 일단 우선이고 이제 뭐 저는 이제 요식업종을 좀 많이 하니까 네네. 요식업종 기준으로
말씀을 드리자면 네. 대한민국은 여전히 네이버가 좀 강합니다. 압도적이죠. 예. 네. 요즘 물론 쇼폼이나 이런 콘텐츠 마케팅도 너무 중요하지만 네. 사실 그런 걸 보고도 네이버에 검색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세팅이 SEO 최적화가 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야 어떤 광고를 하더라도 그 광고 성과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. 이런 거라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네이버. 네. 좋습니다. 그럼 마케팅을 여태까지 그래도 2년 넘게 3년 가까이 진행을 해오셨잖아요. 진행하시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사실 이거는 마케팅을 하면서도 있지만 지난 날까지 다 돌이켜 보니까 소비자가 왕이다가 최고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요즘 아닌 그런 매장들도 있지만 그렇죠. 일단 나를 알고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고마운 일이죠. 감사한 일이죠. 그리고 내가 또 그만큼의 자신감이 있으면 찾아갈 줄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. 근데 찾아간다라는 게 별 다를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 말고 물리적으로 찾아갈 수도 있지만 이제 아니라고 하면은 그들이 이제 지나가는 길목에 좀 우리 매장이 잘 보일 수 있게 좀 이렇게 놔두는 거. 그냥 간판 설치를 좀 사람들 많이 보는 장소에 좀 반짝반짝이게 하는 것도 광고입니다. 마케팅이고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위치들이 있는데 그런 위치들에 좀 적재적소에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매장 위치로 옮길 수 없으니까 거기로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온라인상에 확인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적재적소에 이렇게 잘 하는 게 고객분들한테 그리고 진짜 고객분들이 보고 싶은 정보를 또 보여드리고 궁금해할 만한 것들 보여드리고 타겟에 맞게 네이버 올리시고 싶으신가요?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. 미리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혹시 그 인터뷰에서는 좀 다루지 않았지만 또 꼭 이야기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? 월급 돈을 좀 더 주시면 죄송합니다. 농담이고요. 네. 저는 진짜 진정성 있게 일을 하고 싶어요. 그리고 저도 아마 저랑 일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를 또 한 번 더 기억해주고 재방문해주신 고객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. 사람을 남긴다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한 일인데 저는 진짜 이 일을 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세계 선물도 보내주시고 진짜 저 믿고 또 다른 대표님 소개도 시켜주시고 그런 데서 또 뿌듯함을 또 느끼더라고요. 거기서 가장 많은 큰 에너지를 그쵸. 얻으시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사실 막 거절 당해도 그냥 찾아갑니다. 막 전화 더 하고요. 그리고 진짜 신뢰도나 이런 것 때문에 미팅 요청하면 갑니다. 근데 물론 불발된 경우도 있고 한데 사실 헛걸음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. 왜냐면 여기 지금 저랑 또 하시는 또 많은 대표님들이나 자영업자 분들도 고객분들 찾아가려고 이렇게 광고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거 안 안아준다고 해서 사실 안 하는 건 또 아니니까.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진짜 여건이 된다고만 하면 진짜 다 찾아가서 한번 설명 다 드리고 싶어요. 진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그래요.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이런 것들 좀 저희도 많이 믿고 응원해 주시고 진짜 얘기 한번 소통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좋습니다.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마지막이라고. 진짜 찐막. 진짜로 찐막입니까? 찐막. 알겠습니다. 네. 마지막 한마디요? 한마디. 무이코퍼레이션 화이팅. 김다감이었습니다. 네. 대표님 끝난 거 맞죠? 네. 인사 멘트가 또 마무리 멘트 치겠습니다. 네. 예. 오늘도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사실 여기 있다가 그냥 찍으신 게 아니고 1시간이나 또 넘게 걸려서 와주셨어요. 그래서 소중한 시간 내주신 건데 너무 감사하고 이만 인사할까요? 시간이 돈이 세상이니까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참고만 하겠습니다. 그거는 좀 말로만 하는 거는 그쵸. 성의 표현이 아니라고 그럼 생각하겠네. 저 진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. 다른 대표님들은 홍삼도 챙겨주고 생일 선물도 챙겨주는데 이건 아니죠, 대표님.